네, 지금부터 오늘의 시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뱅고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광석입니다. 네, 오늘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할 텐데 에코프로 BM이에요. 네, 전일 어제 추천했던 편입했던 종목이었고요. 제가 좀 매수가 좀 밑에 깔아두자고 했죠. 왜냐면은 이제 어제도 제가 시장 얘기하면서 오랜만에 어제 코스피 중심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오늘도 사실은 장 초반에 좀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 또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야씨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데 아까 오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거든요. 한 10시 반부터 그래도 아래 꼬리 좀 달아주는 뉴스가 좀 보도되면서 에코프로비엔 차트 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15만 8천 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보자. 손절가가 14만 9천 원에도 손절가 터치 안 했고요. 차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오늘 저가가 15만 500원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사실 LNF가 비슷하죠? 두 회사가. 신주수권 관련된 부분들 나왔는데도 오늘 플러스 나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2차 전지들이 별로 안 빠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끝났으면은 오늘 같은 날에요 있잖아요. 아랫꼬리 같은 거 달아주지 않고 장대 음봉 나오고요. 하한 부위에 걸리면서 하락 부위에 걸리면서 마이너스 10%씩 빠져야 됩니다. 근데 안 빠진다. 예. 결국은 지금 22이동평균선에 딱 걸려가지고 아랫꼬리 달아주고 있죠.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여기서 현금을 매수할 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고점을 한번 넘어가는지 여부를 체크하고요. 이게 20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0월 27일 날에 고점을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얼마 전에 APEC 정상회담 때 시진핑 국가자도 같이 왔었던 중국의 CAT의 회장도 와서 에코프로 그룹과 그리고 NNF 관계자를 만나면서 미팅도 가졌고요. 비중국과 공급망 관련된 부분들 계속 확산을 하기 위한 중국 측에서의 또 손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고가를 한번 갱신을 하는 패턴이 나오는 뉴스는 딱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11월 8일 날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된 물질들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의 뉴스가 보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 중국에 수출 통제를 할지 아니면 유예를 시킬지.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유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도 한 발 물러서고 중국도 한 발 물러서는 서로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뉴스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반등을 먼저 이끌어낼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요. 에코프로 BM 조금 손실 나고 있는데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리뷰를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전반적인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리뷰 먼저 도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9시 반에 저는 이제 시장을 봤거든요. 네. 진짜 깜짝 놀라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건가? 사실 어제 제가 방송 내용에서도 이따가 또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매경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경기 TV 방송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번 하락을 그래요? 가지고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더 사라. 결국 코스피 5천 넘어갈 거고 6천 갈 거고 좋을 거다. 이렇게 눌렸을 때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조심하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예. 근데 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제 옵션 수급이나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이제부터는 코스피가 폭락 아니면 폭등이다. 둘 중에 하나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안 좋은 시나리오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거는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는 이제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관리해드린 VFA 고객분들한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코스피 증시를 유일하게 보고서를 낸 게 올해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에 대한 보고서 내용들을 한번 발췌해 놨는데요. 저희 이제 보고 있는 게시판에서 이게 언제 나온 보고서예요? 이거 10월 말입니다. 예, 10월 말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APEC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할 때쯤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99% 타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극단적인 매수에 대한 구간들이 굉장히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어려우시니까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챗GPT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게 곡선이 좀 많이 올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3개월 이 볼륨 이제 지표라고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상승을 하는데 베팅하는 게 이제 콜 옵션이고요.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게 풋 옵션이잖아요. 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지금 엄청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오른다 쪽으로 너무 몰려 있어요. 옵션 시장 상승에 대한 열기가 비정상적으로 뜨겁다. 근데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코스피를 주도했던 종목이 딱 두 종목이었잖아요. 전자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증시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죠? 하락하는 종목이 점차 10월 말부터 많아지면서 그런 몇 개 종목들만 올라가면 증시가 뭐 2% 올라가고 3% 올라가고 이런 게 거의 일주일 동안 갔었잖아, 랠리가. 그러다 보니까 탑 근처의 신호가 켜졌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야, 그러면 너 미리 이거를 보여줬어야지 왜 지금 와서 공개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는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거 종결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과열을 시키는 조정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마지막 내용은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은 마지막 보고서 내용의 멘트가 뭐냐면 더 가기 위한 뭔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과열을 시키는 구간이 한 달 정도는 시간이,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얘기했거든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3주에 4주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간 조정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코스피가 고점에서 한 8% 떨어졌어요. 사실 어찌 보면은 저점까지. 예.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근처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한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바운딩이 좀 나오고 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받고 있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3조 원 넘게 받고 계시죠. 자, 그래서 또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거 이제 캡처하고 이제 오늘 거 한 오후 1시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들 누적.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외국인들이 지금 물려 있다. 어디에 물려 있죠? 하락 베팅한 거에 물려 있어서, 자, 요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거의 1조 원 가까이가 손실 중이다. 근데 오늘 1시 정도 보니까요, 손실 규모가 좀 많이 줄었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매도가 8조 원입니다. 오늘 5천억 더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선물평가 손익 보면 마이너스 얼마죠? 6,589억입니다. 어제는 거의 9,500억 막 이랬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3천억 정도의 손실이 줄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 516.00포인트, 519.00포인트. 요거는 이제 오늘 거고 이게 어제 겁니다. 손익분기점 어떻게 돼? 지수가 종합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3,640이었는데 오늘은 몇 포인트냐? 거의 3,700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3,800 몇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요, 이제 여기서 다음 달까지 이 손실을 뭔가 만회하거나 그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물을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매도를 때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코스피를 3,800이나 3,900대까지 어느 정도 자기들의 이런 하락 포지션을 맞춰놓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고 오히려 플러스로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도 이렇게 올라갈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외국인 누적 선물이 아마 역대급을 더 찍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8조 원 정도인데 아마 10조 원 한번 찍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등 나올 때마다 자꾸 누르는 형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 좀 보여드리고는 자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갑자기 또 약간 좀 비상이 걸렸어요. 어떤 비상이냐? 아마 뉴스 10시 40분에 거의 사이드카 걸리고 나서 쭉 반등이 나왔던 배경이 바로 이거죠. 드디어 이제 또 다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오피셜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11월 10일까지로 기존에 떼었던 관세를 조금 하향 조정하고, 품목별 하향 조정하고 1년 유예를 발효했죠. 이런 뉴스가 보도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 S&P 500이 거의 보합까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겠죠, 입지가. 예, 지금 뭐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 승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이거 이러다가 내년에 중간선거 지면 레임덕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주식시장 의식하면서 대중관세 1년 유예 발효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뭔가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뭔가 예측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시장은 이제 대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이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좌측은 외국인이고요. 우측은 개인이고요. 가운데는 누구냐? 기관입니다. 기관. 예. 관망인가요? 지금 약간 관망하는 심리적 기관들이 조금 담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이게 적극적으로는 담지는 않거든요. 2, 3천억 정도 담는데. 근데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뭐 2조 넘게 팔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고 이런 이제 시장인데 여기서 누가 이길 것이냐. 뭐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여태까지는 개인들이 이기고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즌 1.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입고 가는 시즌 1은 이제는 조금 끝나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즌 2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결론은요. 당연히 여기서 종목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더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주도를 가지고 나왔고요. 좀 등락률은 다릅니다. 왜냐? 한시 기준이기 때문에요. 좀 다르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요 중에서 다시 또 한 종목을 편입할 거니까요. 잠시 뒤 그 종목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강의를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 때문에 코스피는 좀 상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시즌2를 코스닥에서 맞이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2차 전지 아니면 또 바이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 5천도 좋지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코스닥이 한 1,500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상위주 쪽으로 먼저 포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현재가로 바로 편입하겠습니다. 잘 내려오네요. 추세 안 깨지고서요. 23만 1,50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네, 삼천단제약 종목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에서 나왔고요. 삼천단제약 어떤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나요? 자주 소개시켜드렸고 한 2번 정도를 편입해서 차익 실현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천단제약인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GLP-1계열 경구용 관련된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이제 에스페스 관련된 주사제에서 경구용 먹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중순이나 말 정도에 그와 관련된 1차적인 브리핑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당뇨 관련된 치료제, 예방제 중에서 이제 리벨서스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 리벨서스보다 좀 더 효능이 좀 뛰어난 거죠. 대비해서 동등성 시험에서 좀 테스트를 성공했던 바로 제네릭 형태의 경구제 판매 계획도 26년도, 27년도 사이에 일단 구체적으로 삼천단제약이 지난 분기 실적 IR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오늘 밤에 투탑이죠. 현재 점유율 1위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걸까요? 가이던스가 중요할 거고요. 아마 메세라 관련된 부분에서 얼만큼 돈을 더 쓸 거냐. 이런 부분들. 빅파마들이 지금 이제 임상 2, 3, 3상에서 너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좋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차라리 인수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D&D 파마텍이라든지 뭐 이런 제약바이오 쪽을 다시 한번 훈풍이 불면서 과연 코스닥에서 누가 2차 전지가 뭔가 치고 갈 것이냐, 유예 결정이 나오느냐, 아니면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가이던스 또는 이와 관련된 브리핑 내용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하고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목표가 당연히 신고가 봐야 되겠죠. 29만 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 21만 5천 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단기 추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잘 담아가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삼천단지역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시 무방 찾아갈까요? 네, 뭐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 좀 드리고 싶은 시간 관계상 못 해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어쨌든 너튜브에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 오후 4시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좋게 보고 있고요. 지방선거 전까지 코스닥 랠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많이 갈 거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 4시에 말씀드릴 테니까요.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